이분의 그 시 세계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위약적이다. 위약이란 말은 위선이란 말과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선을 가장하는 것이 위선이며 악을 가장하는 것을 위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왜 위약적이냐? 위선에 대한 저항으로 위약을 선택을 합니다. 기루라고 하는 시는 그런대로 그래도 엽기적이나 참혹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김은희 시인의 시답게 매우 특이한 시다. 시로 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김은희 시인의 기루라고 하는 시를 놓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죠. 기류, 김언희. 밤비 내리는데 머리카락 같은 비 휘 날리는데 휘 감기는데 기류 기류 비 맞은 귀신 버들 기름한 잎이 기름한 눈을 뜨는데 물 위에다 빗방울은 자꾸 못 보던 입술들을 피워내는데 뜰채로 뜰 수도 없는 입술들을 피워내는데 모르는 이름들이 실뱀처럼 내 귓속으로 흘러드는데 밤비 내리는데 비 맞는 귀신 버들 잎이 살을 떠는 가지에 앉아 너는 내게 자꾸 돌멩이를 먹이는데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를 강의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허락해 준 김은희 시인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은희 시인은요,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진주는 제 근무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은희 시인이 장인의 시집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시집 제목이 대문자 지지입니다. 지지. 좀 특이한 제목이고요. 출판사는 현대문학사에서 이 시집을 냈습니다. 아주 그 시집이 하드카바로 앙증맞게 나와 있는데 한 22년간 제가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진주에 살고 있는 김은희 시인과는 한 7, 8번 정도 만났는데 주로 문학 행사 때 만났던 인연이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인지 김은희 시인은 턱없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전국의 시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주 김은희 시인이 있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독자들에게는 인지도가 아직까지도 낮습니다. 왜 그런가 좀 생각하니까 시가 좀 난해하고 실험적이고 또 초현실적이고 시가 대부분 색서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면에 은유와 상징의 속뜻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조명,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시인인 같고요. 이분의 그 시 세계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위약적이다. 위약이란 말은 위선이란 말과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선을 가장하는 것이 위선이며 악을 가장하는 것을 위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왜 위약적이냐? 위선에 대한 저항으로 보통 위약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화 현상 중에
컬트란 게 있어요. 컬트, 오컬트. 서로 다르지만 좀 비슷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컬트라고 하면 소수자들의 숭배나 열광 이런 것을 컬트라고 하는데 뭐 컬트 영화 이런 것도 있죠. 오컬트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좀 주술, 악마, 악령 이런 것을 강조하는 문화 현상을 오컬트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컬트와 오컬트는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컬트적인 현상, 오컬트적인 현상 그러면서 엽기적이고 참혹한 섹스의 이미지 그 섹스를 아름답게 이 치장을 하면 에로티시즘이 됩니다. 사람들은 에로티시즘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엽기적이고 참혹한 섹스의 이미지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죠. 그래서 독자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기루라고 하는 시는 그런대로 그래도 엽기적이나 참혹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김은희 시인의 시답게 매우 특이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하기도 하고 또 예외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시이기도 하다. 일단 제목 기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루를 귀신버들이라고 합니다. 귀신기자 버들유자니까요.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기류, 저 귀신버들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 귀신을 부르는 버드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버드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간에서는 귀신을 부르거나 또 그 사악한 기운을 부르는 그런 나무로 믿어왔습니다. 버드나무는 귀신을 쫓는 마력, 즉 매직 파워를 가진 나무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적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민간신앙적인 심성구조 속에는 천적관계라는 말은 원수지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버드나무와 귀신은 서로 성관계를 맺는다. 섹스를 한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서로 천적관계면서 귀신을 쫓는 마력을 가졌다 했으니까 이 버드나무가 천적관계면서 서로 섹스를 파트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투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보고 알았냐 하면 이부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융기안의 선두주자입니다. 카를 융, 옛날에는 칼 융이라고 했는데 카를 융의 학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융기안이라고 해요. 융기안의 선두주자인 이부영 선생이 1988년 오래됐네요. 일조각에서 분석심리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 속에 이 책을 제가 한 10여 년 전인지 20여 년 전에 우연히 읽다가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됐군요. 읽다가 뭔가 영감이 서쳐와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버드나무와 귀신은 섹스 파트너다 하는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민간신앙적인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프로이트는 보통 컴플렉스와 개인 무의식을 중시한다면 융은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해요. 원형과 집단 무의식을 중시합니다. 프로이트는 보통 같은 개념입니다만 보통 정신분석학이라고 하고 카를 융의 경우는 분석심리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두 경우는 문학과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문학을 총체적으로 비평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버드나무와 귀신이 서로 성관계를 맺는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버드나무를 음기가 강한 물성이 있는 나무로 봤습니다. 그래서 음물이라고 했어요. 반대말은 약물이 되겠죠. 특히 비가 올 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비를 피해 가라고 자꾸 부른다고 합니다. 이 버드나무가 물에 빠져 죽은 귀신에게 비를 피해 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는 중국인들은 버드나무를 귀신과 사기, 사악한 기운을 부르는 나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집에는 절대 마당에나 뒷뜰에 버드나무를 심지 않는다. 왜? 버드나무는 음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양기를 세하게 하니까
자녀들, 아들이나 후손들이 번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이나 중국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보면 이 시가 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밤비 내리는 때 귀신 버들이 비를 맞으면서 뭡니까? 못 보던 입술들을 피워낸다. 떨채로 떨 수 없는 입술을 피워낸다. 이렇게 시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떨채가 뭐냐 하면 어망, 건물망,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건물망의 채를 떨채라고 합니다. 굉장히 뭡니까? 이 기루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면 좀 얼씬연스럽고 좀 때로는 조금 엽기적인 성적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마치 사극의 귀신 영화를 보는 느낌이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나 너가 나옵니다. 나 너의 관계는 귀신과 버드나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깜짝 놀랄만 하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김언희의 기루와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연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김소월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김소월 씨 연락을 아무도 주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김소월의 시 연락에 대한 작품론을 어느 잡지에 발표한 일이 있고 제 저서 문학의 미시담론이라고 하는 제 저서에 이 원고를 조금 수정하고 정보를 해서 이 책에 또 싣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꿈속을 헤매는 자와 무의식의 심연입니다. 김소월의 시 연락에 보면 귀신과 버드나무, 여기서는 개 버드나무입니다. 귀신과 버드나무의 성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소월 시로서는 유일하게 성적 이미지의 시요. 또 유일하게 초현실주의적인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연락이지 않습니까? 연락이란 말은 성적 오르가즘을 뜻한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버드나무는 장결에 빗줄기를 걸어두고 귀신과 성관계를 맺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암시적이고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읽어보면. 김언희의 기루보다도 더 노골적인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빗줄기 소리의 흐느낌이 주문 소리처럼 주술적인 그 말이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문 소리처럼 비스듬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성관계를 할 때 내는 남녀 간의 신음 소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신은 남자고 버들나무는 여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소월의 연락은 1922년 작품이고 김언희의 기루는 2020년 작품입니다. 두 작품의 시대적 차이는 98년, 그러니까 100년의 시대차를 가지고 있지만 시상이나 분위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언희 시인이 과연 김소월의 연락을 알았겠느냐? 국어 교사도 아니고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신앙에서 버드나무와 귀신이 서로 성관계를 맺는 관계다 하는 사실을 알았겠느냐? 이것도 저는 거의 몰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을 두고 생각의 나비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시인이시고 평생 시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영어 교사로 일하셨지만 당연히 국문학에 대해서 또 여러 민간 신앙 뭐 그런 거를 찾아서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분 그 뒤에 산문 짧은 산문을 보면 그 김소희의 구음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강가에 나가서 아침에 새벽에 그걸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전통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버드나무와 귀신이 섹스 파트너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 이건 구석진 이야기거든요. 거의 이부영 선생의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책도 그게 몇 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김소월 연락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김소월에 관한 것을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폭넓게 보아왔으니까 뭐 이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김소월 전문 연구가라는 사람들도 연락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전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어요. 뭐 그러려니 하는 시라고만 이렇게 했지. 또 그것도 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읽은 사람은 뭐 들어 있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김소월의 연락이 그게 무슨 귀신하고 버드나무가 섹스한다 이런 그 생각까지는 미치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구석진 이야기고 너무나 예외적이고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서서리라고는 보이지지 않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생각과 생각들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서로 나비 효과처럼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더 궁금하면 이런 어떤 얘기들이 더 궁금하면 제가 시인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은 김소월 씨 연락과 비슷한데 이 시를 주목한 적이 있느냐? 또 그리고 분석 심리학자 이부영 선생이 귀신과 버드나무가 섹스하는 관계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어본다고 해서 나 그거 알고 그렇게 시를 썼어요 라는 그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이 특이하고 이 예외적인 시편 기루라는 작품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기루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류 김언희. 밤비 내리는데 머리카락 같은 비 휘 날리는데 휘 감기는데 기류 비 맞은 귀신 버들 기름한 잎이 기름한 눈을 뜨는데 물 위에다 빗방울은 자꾸 못 보던 입술들을 피워내는데 뜰채로 뜰 수도 없는 입술들을 피워내는데 모르는 이름들이 실뱀처럼 내 귓속으로 흘러드는데 밤비 내리는데 비 맞는 귀신 버들 잎이 살을 떠는 가지에 앉아 너는 내게 자꾸 돌멩이를 먹이는데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